일부러 어둡게 입고 오신 거예요? 저기 추석 때 영화를 보다가 네, 네. 존 윅. 여러분, 저렇게 입어야 되겠다. 키아누 리브스. 내가 한국의 키아누 리브스다.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요즘 경제나 시장 분위기랑 비슷합니다. 올릭스랑 이게 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많이 올라와서 좋은 상황에서 인터뷰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뭐 네릭스죠. 네. 아, 네릭스라고 하나요? 네릭스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저 종토방 많이 보시는구나. 안 봅니다. 다시 올릭스가 돼야 되는데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 이제 소환을 했습니다. 소환을. 오늘 제 표정이 제가 웃는다고 해서 제가 웃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굉장히 고통받고 성격이 있고. 밝고 좀 이제 긍정적이시고 하셔서. 네, 저희도 굉장히 고뇌하고 있고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제가 한동안 뭐 저희 회사 유튜브든 어디 방송이든 안 나오고 있었는데 칩거. 왜냐하면 제가 뭐 이런 단어를 써도 제가 입을 털면 사실 이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바이오 기업 CEO. 네네네. 그래서 뭔가 좀 그래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제가 입을 털어야 또 뭐 왜 그런 말 입 벌구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요. 입만 벌리면 구랄. 네,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은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한 올해 초부터 제가 와이스트리트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한번 나와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한 가을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드디어 나오셨는데 일단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볼게요. 우선은 저희가 좀 1, 2부로 나눠서 영상을 올릴 건데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이고 siRNA 기업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숨이 턱 막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부는 올릭스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IR 2부는 올릭스에 좀 많이 투자하셨거나 관심이 정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심화학습으로 가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릭스에 대해서 또 올릭스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siRNA 여기서부터 사실은 RNA도 어려운데 그건 아니죠. 그래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 mRNA 백신 그렇죠. 많이들 익숙해졌죠. LNP도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일반 대중들이 이 DNA에서 mRNA를 거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 유전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굉장히 설명하기가 편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중간에 mRNA라고 하는 핵산 메신저를 거쳐서 이제 단백질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한다고 하면 보통 뭐 저분자 화합물이나 우리 보통 먹는 알약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요즘 다 알고 계신 항체 치료제 이런 경우는 이미 만들어진 단백질에 가서 그 단백질을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약물의 효과를 내는데 이 siRNA와 같은 저희 이제 핵산 치료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siRNA는 아까 제가 말씀 중간 산물 mRNA에 가서 mRNA에 작동을 해서 이 m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그래서 다른 신약 플랫폼에 비해서 한 단계 위에서 약물의 작용을 하는 뭐 그런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수문을 막듯이 그렇죠. 앞서서 뭔가 차단을 하듯이. 그래서 그런 비유도 제가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막 넘치면 넘치는 물을 밀대걸레로 닦아내도 물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수도꼭지를 잠궈버리는 것. 그러니까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한 단계 위에서 이 억제하는 기술이 핵산치료제 그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핵산치료제 기술이 이 siRNA 기술, 뭐 RNAi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iRNA 기술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근데 그것도 올릭스 거는 좀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 siRNA가 두 가닥의 짧은 RNA가 만나서 이제 이중 가닥을 만들게 되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대칭적인 구조로 많이 사용을 해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2007년에 이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벌써. 한쪽 가닥을 짧게 줄임으로써 구조를 비대칭적으로 만든 비대칭 siRNA, ASIRNA라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올릭스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ASIRNA는 뭐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일단은
실시 자유도라고 그러죠. Freedom to operate. 네. 그러니까 원천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 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특허성을 가짐과 동시에 저희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대칭형 siRNA가 그 보여주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밝혀서 논문으로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칭하고 비대칭이 어떤 네.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떤 특징이 있는 건지도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요, 예. 저 밑에 가닥 있잖아요. 네. 저 두 가닥 중에서 아래쪽 가닥, 네. 저 가닥이 이제 실제로 표적 mRNA를 만나서 이제 억제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반대쪽 가닥은 사실은 별로 기능을 하지 않거든요. 이 위에 있는 거예요? 예, 저 네. 위에 센스라고 써져 있는 저 가닥. 네. 근데 이제 대칭형 구조의 경우에는 두 가닥의 길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세포 내로 들어갔을 때 아래쪽 가닥을 가지고 이제 작동을 할지 위쪽 가닥을 가지고 작동을 할지 구별하기가 힘들죠. 네. 근데 저희는 저 위쪽 가닥, 이 필요 없는 가닥을 짧게 줄였기 때문에 아하. 저 필요 없는 가닥에 의해서 나타나는 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유전자의 억제라든지 그걸 소위 뭐 오프 타겟 그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간단한 구조적인 그 변형을 통해서 이제 제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뭐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항상 올릭스 취재할 때마다 이제 궁금했던 건데 이런 이제 가닥이라고 하는 이거 뭐 염기 서열 네, 염기 서열, 네, 알파벳, 뭐 가닥, 네. 근데 이게 어디 눈에 보입니까? A, B, C, D 1, 2, 3, 4 이렇게 써 있습니까? 저 진짜 그게 궁금해가지고. 아, 이게 허탈하는 웃음. 이거 뭐 어떻게 아니 그냥 일반인의 눈높이로 봤을 때 아시죠? 그렇죠, 이게. 일반인들이 그 DNA가 A, G, T, C 네. 네 개의 염기 서열, 저는 이제 알파벳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고 RNA도 DNA와 거의 똑같은 그 알파벳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근데 A, G, T, C에서 T 대신에 U로 약간의 구조가 이제 바뀌는데 네. 그거는 거의 뭐 표준말 대 경상도 사투리 정도? 네, 거의 비슷한 그 랭귀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 핵산 가닥 안에 들어가는 네. 알파벳 염기 서열이 결국은 우리가 유전 정보라고 하죠. 네.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질 것인가를 코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siRNA가 플랫폼 기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저 비대칭 siRNA 구조는 이미 뭐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 있고요. 네. 저 안에 들어가는 알파벳 염기 서열만 우리가 바꿔주면 굉장히 쉽게 다양한 표적 그 질환, 네. 표적 유전자에 대한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 플랫폼 기술로서의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뒷부분에 저희가 그 파이프라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네네. 파이프라인이 거기랑도 많아지는 연결이 이유랑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mRNA 기술도 지금 이제 개발하고 계시는 게 있잖아요. 네네. 자회사를 통해서. 자회사에서 그것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희가 작년 1월에 네. 이제 MQRX라고 하는 이 자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siRNA는 mRNA를 억제를 함으로써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기술이고 네. mRNA 기술은 우리가 새로운 유전 정보를 mRNA라는 구조를 통해서 넣어줌으로써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죠. 네. 근데 이 mRNA 기술이 뭐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 개발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시장에 이 상업적으로 나오는 것이 좀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 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네. 이 mRNA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백신을 굉장히 빨리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네. 이제 mRNA가 하나의 새로운 신약 혹은 백신의 플랫폼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사실은 지금은 많이 이슈가 지나갔습니다만 처음에 이 파이저라든지 모더나 다 미국 회사잖아요. 네. 이 미국 회사에서 이 mRNA 백신을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그 백신을 못 구해가지고 막 굉장히 뭐 처음에 좀 힘들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네, 예.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저희가 어떤 우리나라의 건강 주권 혹은 백신 주권 이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런 팬데믹은 또 새로운 팬데믹이 분명히 다시 올 거고 그 주기가 네. 점점 짧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네. 그래서 이런 mRNA 플랫폼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확립을 해서 네. 새로운 어떤 그 감염성 질환이 도래했을 때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뭐 일종의 뭐 사명감을 네. 가지고 MQRX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짧은 기간입니다만 저희가
mRNA를 설계하고 제조하고 하는데 다양한 또 원천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확립을 했고 mRNA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는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국내에는 저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제 전달체 네. 아까 말씀드린 LNP 쪽으로 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막상 그 mRNA 설계 이 제작 기술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게 그 이미 특허적으로 완전히 그 프로텍션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도 뭐 소위 이제 변형 누클레오타이드라는 기술인데 네. 그 어떤 새로운 화학적 변형이 도입된 mRNA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특허로 보호가 되어 있고 국내에도 그 특허가 진입해 있고 2030년까지 그 권리가 유지가 됩니다. 네. 근데 저희는 그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저희만의 역시 실시 자유도 FTO를 가지는 변형 핵산 기술을 확보를 했고요. 그 기술을 이용해서 뭐 코로나 백신도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효력도 좋고 그리고 이 경쟁 mRNA 기술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훨씬 완화된 그런 데이터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 화이자였던가요? 그 mRNA 백신을 그 합작해서 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이오엔텍. 바이오엔텍. 예, 바이오엔텍이라고 하는 그 독일 회사입니다. 네. 독일 회사고 뭐 거기도 벤처죠. 사실 벤처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시총이 뭐 몇 조가 됐으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그 바이오엔텍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mRNA 연구 개발을 해왔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화이자도 사실은 mRNA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네. 이 바이오엔텍이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은 뭐 훨씬 앞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팬데믹이 터지면서 바이오엔텍과 화이자가 이제 콜라보를 하면서 바이오엔텍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이자가 이제 빅파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임상 진행 능력, 그다음에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이 합쳐짐으로써 굉장히 빠르게 백신이 출시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mRNA 백신이라는 게 이제 되는구나라는 걸 전 세계가 다 이제 경험을 했고, 그렇죠. 그 문이 열려 있고, 네. 그걸 이제 올릭스가 MQRX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또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올릭스가 근데 사실 그동안 뭐 우리가 다 이제 설명 못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네. 결국은 바이오텍의 결정체는 기술 이전 아닙니까? 그죠. 해외에 있는 네, 제약사가 됐든 그렇죠. 이런 파트너사에게 인정을 받고 계약을 하고 바이오텍의 큰 수익 모델 중에 그렇죠.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임상을 시작해서 자체적으로 파트너 없이 임상 3상까지 끌고 가서 승인을 받는 것은 사실은 소규모 바이오텍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소위 그 리스크를 해지하는 네. 차원에서 뭐 어느 시점이든 그게 전임상 시점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임상 2회 이상 뭐 사람에게서 어느 정도의 효력이 확보된 그 시점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시점에서 기술 이전을 많이 하죠. 그렇죠.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이 임상 2상, 3상 간다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기대치가 커졌었는데 이제는 그게 이게 잘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많은 분들도 겪으셔서 그래서 이제 그 앞단에서 빨리빨리 기술 이전을 하는 그 모델이 더 이제 효율적일 수가 있는데 그 올릭스가 근데 라이선스 아웃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차례 하셨죠? 뭐 여러 차례까지는 아니고. 여러 차례까지는 아닌가? 조금 했습니다. 네, 여기 좀 많던데? 그게 이제 대략적인 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2018년에 상장을 하고 네. 2019년 초에 이 프랑스 떼아라고 하는 그 유럽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안과 전문 기업인데 거기에 저희가 우리 301A 황반변성 프로그램의 유럽 권리에 대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작은 기술 이전을 했는데 그리고 1년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2020년 하반기에 이 떼아에서 이제 글로벌로 이 권리를 좀 확장해 가고 싶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술 이전의 확장 계약을 했죠. 네. 네. 그래서 그 301A, 301D 두 개의 안과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두 개의 추가적인 그 올릭스 안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해서 최대한 9천억 원 이상의 그런 그 기술 이전을 했고 옵션까지 다 붙을 때. 네네. 그리고 이 301A 프로그램이 저희가
언제죠? 7월 6월 말에 이제 IND 신청을 이제 임상 시험 신청을 미국에 해서 이제 그 한 달 만에 승인을 받았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마일스톤이 지난주 금요일에 입금이 돼서 오늘 좀 전에 보도 자료를 저희가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마일스톤 수령이라는 점에서는 뭐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얼마인지는 안 밝히시던데? 얼마인지를 그 이제 저희가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있어서 그쪽에서 사실 밝히기를 원하지 않아서 네. 저희가 안 밝혔는데 뭐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 우리가 의무 공시라는 게 네. 작년 매출의 10% 이상이면은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 매출이 뭐 37억인가 그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공시를 하니까 뭐 너네 뭐 4억도 못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많이 받았고요. 예.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쏠쏠하게 쏠쏠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저희가 뭐 푼돈 받고 일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301 요거는 이제 안과 질환 네네. 쪽이었고 그게 2019년에 하나, 2020년에 하나 있었던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갈락이라고 하는 것도 2020년, 2021년 네네. 기술 이전을 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간 전달이죠. 그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2020년 초에 이 간 세포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siRNA를 보낼 수 있는 아주 유도탄 같은 그런 정밀 유도탄 같은 기술이죠. 그 우리가 갈락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올릭스도 사실은 뭐 엘나이럼이나 에러헤드, 다이서나 이런 뭐 글로벌 RNA 제약 회사들은 다 이 갈락을 가지고 많은 신약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왜 우주항공 로켓 기술 개발할 때 로켓 추진체 라고 보면 되겠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 추진체. 그래서 저희는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 뭐 여하튼 저희도 2020년 초에 이 저희의 독자적인 그 갈락 그 플랫폼을 확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2020년 6월에 와의 그 연구개발 계약도 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저희가 보면 10월에 뭐 이벤트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네요. 추석 지나고. 올해는 추석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추석 지나고. 그 중국의 한소제약이라는 중국에서 탑 4 정도의 그때는 시총이 거의 한 40조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대형 제약사입니다. 저 회사에 저희 이 간 질환, 이 갈락 플랫폼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을 했고, 총액은 한 5,300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업프런트를 650만 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기술 이전이 상당히 흥미로운 게, 이제 떼아의 경우에는 올릭스가 개발하고 있는 안과 프로그램을 떼아가 이제 가져가는 구조인데, 이 한소제약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냥 기술밖에 없어. 한소제약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 요 타겟들에 대해서 너네가 물질을 좀 만들어 줄래? 하고 그 물질을 만드는 비용으로 선급금을 주고 그다음 물질이 넘어가면 자기들 개발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일스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뭐 사실은 뭐 굉장히 유리한 뭔가 계단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서는 저희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앞으로는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상당히 좀 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사실은 많이 할 수 있고 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기술 이전 구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올릭스에서 많이 쓰시는 이제 표현이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해주시는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떤 염기 서열 조작 뭐라 해야 되나? 뭐 조율? 변환? 그러니까 알파벳만 바꿔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시환? 다양한 후보 물질들을 이제 도출해낼 수 있다.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그 의미하고 앞으로 좀 플랫폼이라는 거 어디까지 어떻게 확장해 나가실지 계획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후보 물질을 굉장히 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아까 올릭스 siRNA의 어떤 틀이 갖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템플레이트, 뭐 틀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 안에다가 우리가 질병을 선정하고 그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바뀌게 되면 그 유전자를 공략할 수 있는 그 염기 서열, 알파벳을 찾아서 그 틀 안에다가 넣어주면 바로바로 새로운
그 약물 후보 물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했죠. 옛날에 이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네. 굽는데 이제 그 반죽은 다 동일하게 들어있고 네, 네, 거기다가 뭐 팥을 넣느냐 뭐 크림을 넣느냐 뭐 여기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빵이 이제 바로바로 만들어지는 뭐 그런 식의 비유를 드렸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갤락을 기반으로 해서 간질환 치료제 플랫폼을 갖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우리가 이제 이 플랫폼을 갖추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전달도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달된 조직 내에서 유전자 억제력도 좋아야 되고 또 독성적인 부분에서도 안전해야 되고 네. 이런 여러 가지를 옵티마이즈, 최적화하는 작업은 사실 상당히 긴 기간과 많은 노력이 들어가죠. 네. 근데 일단 그게 하나가 성공했어.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약물을 개발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간 질환 그리고 피부, 안과 질환 그 세 그 질환에 대해서는 우리 플랫폼이 뭐 거의 완벽하게 확립이 되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은 굉장히 많은 그 신약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가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아니 돈은 많은데 돈은 많지만 이렇게 뭐 빅파마들 혹은 엔라이람 같은 그런 회사에 비해서 거의 비하네.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 그 다음에는 뭐 인력 뭐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함부로 막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막 치고 나가는데 조금 제약이 있죠. 네. 사실은 그런 이유로 기술 이전을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기술 이전을 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을 일단 하나 쳐내고 네. 또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또 개발해 나가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저희의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가는데 우리 자체적인 비용과 노력만으로 다 하기보다는 이제 파트너링을 통해서 우리의 역량을 키워나가겠다. 근데 사실 이것은 뭐 올릭스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미국의 바이오텍들도 네. 신약 바이오텍들은 다들 파트너링과 기술 이전, 컬래버레이션 이런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신약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약 후보 물질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비유도 했습니다만 뭐 3대 독자야. 네. 그럼 얘는 무조건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장가도 잘 보내야 되고 얘는 무조건 성공해야지 우리 가문이 일어선다. 네. 그런데 옛날에 시골에 뭐 애들 막 10명, 11명 이렇게 낳고 그러면 축구팀 이렇게 나오면 야, 너는 우리 집안이 어려우니까 네. 저 양자로 좀 가가지고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얘는 대학을 보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분산이 되고 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비즈니스 전략을 굉장히 유연하게 네.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신약 후보 물질이 많으면.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확실한 플랫폼 기술이 확립이 돼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피부, 안과 그리고 간질환 이 세 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올라갔고 플랫폼이 거의 완벽하게 확립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더 뻗어나갈 부분이 있습니까? 있죠. 피부, 안과, 간 외에도? 있죠. CNS. CNS가 뭐죠? 네. Central Nervous System이라고 이제 결국은 이제 뇌질환을 치료한 우리 치매라든지 네. 파킨슨이라든지 네. 이런 다양한 뇌질환들을 치료를 하려면 네. 결국은 siRNA를 이제 브레인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제 blood brain barrier라고 해서 네. 뇌혈관 장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약물들이 뇌로 잘 투과를 못 합니다. 왜냐면 워낙 브레인이 중요하니까. 뭐 다 약물을 받아주는 게 아니니까 네, 막 막아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그 브레인으로 뇌로 어떤 약물을 그 항체이든 핵산이든 보낼 수 있는 그런 전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뇌 쪽으로 네. CNS라고 합시다. 그런 이제 그 중추신경, 뇌를 포함한 중추신경 쪽으로 우리 siRNA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많이 했고 최근에 좋은 결과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이면은 저희가 최소 1개 정도의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노미네이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뭐 치매가 될지 파킨슨이 될지 혹은 뭐 PTSD
쪽도 사실 저희 내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런 쪽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RNA, siRNA 기술에 사실 지금 가야 되는데 잘 못 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항암제 쪽이거든요. 항암제. 예, 암세포를 이제 타겟을 표적을 해서 예. 이제 암 조직 내에서 어떤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이 항암 효과를 내는 그냥 멈춰 있게. 그렇죠. 이제 그런 기술이 아직은 조금 아직 임상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그 검증이 된 게 없어요. siRNA 기술로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를 포함해서 많은 회사들이 어떤 지금 전략을 쓰고 있냐면 이 항체와 siRNA를 접합시키는. 네. 그래서 이제 뭐 ADC는 많이 아시잖아요. 네.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라고 해서 항체에다가 어떤 그 약물을 붙여서 네. 우리나라의 뭐 레고캠 같은 경우가 ADC의 그 링커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는 항체에다가 siRNA를 붙여서 항체가 이제 암세포를 일단 표적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항체를 따라서 siRNA가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효력을 내는 뭐 그런 쪽으로 다양한 항체 회사들과 지금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몸체랑 꼬리를 같이 이제 엮어서 들여보내는 그런 그렇죠. 방식으로. 네, 뭐 그런 쪽도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릭스가 처음에는 국소 투여만 가능했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피부라든지 네. 안과 질환이라든지 네, 네. 겉에다가만 이렇게 주사를 하면은 네. 바로 거기에다가 투여를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하셨다가 네. 그 다음에 갈락이라고 하는 간으로, 그러니까 여기다 주사를 놓으면 간으로 찾아 들어가는 네. 그 기술을 확보를 하신 거고, 이제 나중에는 팔뚝에 주사를 맞았는데 뇌로도 갈 수 있는 약간 그런 기술까지도 계속 네. 예, 맞습니다.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국소 투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니 국소 투여 하니까 이게 뭐 그냥 뭐 찌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요쪽 피부 질환인데 피부 같은 여기에다 경우는 그냥 주사를 놓으면 피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간단해요. 네. 왜냐하면은 독성적인 그런 이슈에서 상당히 자유롭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안과 치료제 개발을 하면서 저희는 피부에다가 국소 투여하는 기술을 처음에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안과에다 쓰면 되지. 그래서 네. 이제 네, 네. 적용을 했는데 와 이게 이 망막 이 안구 쪽이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복잡하죠. 정말 예, 네. 신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다가 주사를 찌르는 거잖아요. 안구 주사를 하죠. 네, 네. 안구 내에다가 눈 아래다가 주사를 하죠. 그러면 그게 네. 이제 이 소위 back of the eye라고 해서 네. 시력이 맺히는 이제 망막까지 전달이 돼서 거기서 어떤 유전자를 억제를 함으로써 뭐 황반변성이라든지 뭐 이런 질환에 대한 약물 효과를 낼 수 있는 건데 뭐 이 망막이 가봤습니다. 그 쥐에다가 주로 이제 찔러서 이제 실험 많이 저희 하셨고. 주위에서 많이 했고 원숭이 시험도 많이 했습니다. 원숭이 시험도 많이 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301A 미국 임상 이제 FDA 승인을 받아서 10월 다음 달에 이제 첫 환자 투여가 들어갈 건데 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RNAi 쪽에서 안과 쪽 약물로서 FDA의 이 승인을 받아서 임상 들어간 게 2015년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약물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실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면서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지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그 301A라는 게 이제 황반변성 치료제인데 네. 10월에 그러니까 사람 환자 투여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첫 번째 환자 투여 들어갑니다. 눈에다 이제 찌르는. 네. 되게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말씀.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국소 투여 쪽에서는 저희가 글로벌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은 코스닥에 상장하신 게 2018년이었던가요? 네. 그 당시에 올릭스 체질 혹은 체격과 네. 지금은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봤을 때는 한 4년 정도 이제 됐는데 시가총액과 무관하게 네. 어떤 내재적인 역량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일들로 봤을 때 엄청난 성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고 제가 글로벌 탑 3에 드는 그런 이 RNAi 회사에서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장 때와 비교를 하면 그때는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어떤 구색을 좀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네.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글로벌하게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미싱 퍼즐들이 많았거든요. 네, 네, 네. 비어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케미스트리라든지 혹은 어떤 이거를 화학적 변형을 다양하게 도입을 해서 전달 기술도 뭐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독성이라든지 혹은 안전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효력도 그렇고 개선을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상장 이후에 이 샌디에고 올릭스 US 샌디에고의 케미스트리 랩을 저희가 만들면서 그 부분이 엄청나게 올라왔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제 글로벌 임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커버해 줄 수 있는 뭐 임상 전문가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우리 또 보스턴 올릭스 US 보스턴에서 현지에서 또 현지인들로 저희가 영입을 하면서 그 부분에도 굉장히 이제 그 가속도가 붙어서 지금은 자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요거는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재무적인 거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최근에 그 R&D 센터 짓고 계세요? 네. 사실 요새 이제 건물 이야기 나오면은 약간 좀 부동산 회사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R&D 센터는 왜 지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R&D 열심히 하려고 지으시겠지만 저희가 그 2017년에 광교에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에 한 그때 한 330평 정도를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갈 때 한 30명 정도 직원이었거든요. 지금 직원이 뭐 우리 MQX까지 합치면 거의 뭐 한 90명, 뭐 US까지 합치면 100명 훨씬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공간이 부족하고 또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여기저기 이렇게 임대를 해서 쓰면서 좀 생기는 어떤 소통의 문제라든지 또 영구적인 역량을 펼쳐 나가는 데 대한 제약 같은 것들이 있어서 좀 새로운 공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작년에 그 산업은행에서 이 정책자금 대출 제한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받게 됐습니다. 그 받아서 그거로 저희가 판교에서 약간 위쪽으로 하면 고등지구라고 있는데 그 판교에서 서울 쪽으로 좀 올라오다 보면 그 고등지구에 대지를 매입을 했고요. 올 하반기에 이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판교 쪽을 이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저희가 생산보다는 이 연구 쪽이니까 하드코어 R&D이다 보니까 하드코어인가요? 소프트코어인가요? R&D 회사이다 보니까 좀 우수 인력 유치 차원에서 안타깝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서울에 가까울수록 인재 유치나 이 인재들의 선호도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그건 이제 고민하는 바죠. 그 한 얼마나 들어요? 뭐 정확한 비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고요. 뭐 땅은 그렇게 해서 샀고 실제로 이제 건축하고 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우리 광교에 있는 저희 그 공간이 저희가 사고 나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거 매각하고 뭐 플러스 알파 정도로 하면은 큰 저희의 재무적인 부담 없이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R&D 하고 연구 개발하는 데 드는 돈만 해도 사실은 좀 부족하고 또 이제 지금도 이제 적자 상태인데 그럴 돈이 어디 있느냐. 또 앞으로 혹시나 자꾸 다른 쪽에다 돈 쓰느라고 뭐 유증을 한다라든지 신규 자금 막 조달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죠. 그 회사의 사정을 뭐 저희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아마 저희가 소통이 좀 부족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자금적인 이슈 그 다음에는 저희가 또 뭐 소위 이제 코스닥에 뭐 저희가 기술 특례로 이제 들어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코스닥의 어떤 그 회계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 자본 대비 뭐 적자 비율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R&D에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올 봄에 저희가 CPS 이 전환 우선주
유상증자를 해서 전환 우선주. 네, 예. 네, 네. 그래서 현금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고요. 네. 물론 뭐 돈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뭐 아무데나 쓰고 그런 적도 없고 앞으로도 네. 그럴 회사는 아닙니다. 이 R&D 센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R&D를 잘하기 위한 그런 투자라는 관점에서 조금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뭐 거의 대부분의 비용은 저희가 우수 인재 유치,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연구 개발, 뭐 임상 전략 뭐 이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가 그럼 그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저희도 뭐 그렇게 계속 그냥 뭐 유증으로 뭐 먹고 사는 기업이 되고 싶지는 않고, 네. 지금까지 저희가 기술 이전을 한 실적이 네. 시장의 기대에는 좀 못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스닥 상장하는 회사 중에 예. 신약, 그 소위 신약 개발 기업 중에 저희 정도 기술 이전을 하는 회사가 몇 개나 있는지 사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처음부터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네.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략을 사실은 많이 세우고 이제 예. 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물론 시장의 기대에는 좀 아직까지는 못 미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또 그런 기술 이전 과정을 통해서 이게 되게 기술 이전이 되게 재미있는 게 네. 이 처음에 하는 게 되게 힘든데, 처음에 하면은 또 두 번째는 처음보다 쉽고 또 세 번째는 또 두 번째도 쉽고 그렇더라고요. 아, 그 같은 상대방하고요, 아니면? 아니 뭐 상대방을 또 떠나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어쨌든 글로벌 그 파마에서 이 회사의 기술을 누군가가 검증을 해줬잖아요. 아, 서로 레퍼런스가 막 쌓이는. 네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현금 흐름을 창출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은 계속적인 추가적인 기술 이전, 그 다음에 그 기술 이전의 규모라든지 질이 이제 더 커짐으로써, 네. 뭐 나중에 뒤에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 오늘 그거 말씀드리려고 나온 건데, 네. 물론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방이 있는 이 딜이기 때문에 네. 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점점 저희가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그 기술 이전의 퀄리티라든지 네. 질적 양적인 면에서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저희가 현금적으로도 흑자 전환을 해야 되겠죠. 저희는 그것을 내년으로 내부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네. 이게 왜냐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올해, 그러니까 물론 여기 이제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니까 뭐 4년 연속, 5년 연속 적자, 그것 때문에 뭐 관리 종목 지정되거나 상폐가 되거나 그런 건 이제 면제가 다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자기 자본 50% 초과하는 세전 손실 발생하면 이건 좀 작년에 한번 했죠. 예. 네. 그러니까 3개년도 중에서 2개년도 그렇죠. 연속으로, 네. 그러니까 연속인가요? 그러니까 3년 중에 2번. 두 번. 네, 2번. 이렇게 해서 정확히 말하면 연결 기준 자기 자본 50%를 넘는 세전 순손실이 발생하면 관리 종목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그 자본 확충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저희의 올해의 현금 흐름, 여러 가지 측면들을 저희가 계속 리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그럼 내년은 이제 뭐 큰 거 하나 해야죠. 그래서 2023년 영업 수익, 그러니까 매출이죠. 네네. 약 4,600만 달러 보고 계시네요. 네네. 지금 저희가 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또 이미 저희의 파트너인 한소제약과 뭐 대아와의 추가적인 그런 연구 협력을 통해서 내년에 저희가 지금 이 기대하는, 예상하는 이 영업 수익은 한 4,6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목표의 달성을 통해서 저희는 내년에 흑자 전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초반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한때 R&A 기술이 막 이제 주목받을 때 시가총액 7천억 원도 넘었었는데 지금 이제 2천억 원대 한 중반 뭐 이렇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제 아래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 올릭스의 기업 가치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모든 CEO는 다 자기네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많은. 네. 뭐 일단 저희 주주 분들께 굉장히 송구스럽죠. 왜냐하면 그
올릭스는 그래도 좀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시고 저희 회사를 투자를 이렇게 장투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전 저평가라고 뭐 생각하는데 저평가가 오래 지속이 되면 굉장히 힘드시겠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평생 먹을 욕을 오래 다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외부적인 환경 네. 뭐 우크라이나 뭐 블라블라 뭐 네. 바이든 블라블라 뭐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대만큼 빨리빨리 성과를 그동안 못 내온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솔직하게 인정하고 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또 제가 한 가지 또 저도 이제 뭐 우리 바이오 섹터의 다른 회사들 주가를 보는데 네네. 뭐 기술 이전 실적, 뭐 임상 진입,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은 신약 회사는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올릭스는 좀 상대적으로 너무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저희는 좀 상대적으로 좀 너무 가혹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죠. 여튼 뭐 그래서 제가 나온 거고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술 이전이라는 것은 뒤에서 뭐 저희가 기술 이전에 대해서 아마 좀 더 얘기를 할 저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될 것 같아도 상대방이 갑자기 뭐 상황이 변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결혼이랑 똑같은 거죠. 상견례 했다고 해서 뭐 꼭 뭐 식장에 들어갈 때 뭐 그 사람이랑 뭐 마지막에 파혼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죠.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시장에 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적으로는 다 우리 회사 좋습니다. 우리 회사 비전이 박습니다. 우리 회사 저평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걸 정량적으로 데이터로 딱 글로벌 R&A 기업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렇죠. 올릭스의 위치나 뭐 비중 어느 정도 될지를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또 준비된 표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렇게 5개 정도의 회사를 제가 뭐 저희를 포함해서 네. 주시를 하고 있는데 저 회사들은 일단 글로벌하게 RNAi 원천 기술을 가지고 이제 그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고 네. 그리고 기술 이전, 글로벌 기술 이전의 그 경험들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5개 정도가 있는데 저 중에서 저희가 뭐 사실 사이런스하고는 저희하고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한 4등에서 5등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엘라이람이 이 RNA 간섭 기술이 1998년에 발견이 됐고 네. 2001년에 엘라이람이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엘라이람이 선도기업이죠. 선도기업이고 요게 그 빌리언 달러인가요? 네, 빌리언 달러. 시가총액? 그러니까 27조. 지금은 27조가 아니지. 네, 시총. 네. 270억 달러. 270억 달러죠. 네네네. 네. 요즘은 1,400을 곱해야 되니까. 예, 0.2억 200억 달러. 그러니까 뭐 이게 시가총액 한 해 2천억 원대. 2,800억 지금 뭐 그 정도 후반.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이 밑에서부터 좀 비교해 보자고요. 비슷한 친구랑. 영국에 있는 사일런스라는 데랑은 몸값이 3배가 차이가 나네요. 네. 근데 뭐 기술력이나 라이선스 아웃 이력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저희는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큰 차이 없고. 네. 그리고 다이소나 그러니까 엘라이람이 이제 선도 기업이고 네. 에로헤드와 다이소나가 그 엘라이람을 쫓아가면서 저 회사들도 소위 빅파마들과 기술 이전을 여러 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몸집을 이제 키워갔고 다이소나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노보 놀디스크라고 하는 뭐 비만, 당뇨 이쪽 그 치료제에 특화된 그 덴마크 네. 회사로 알고 있는데 저기에 네. 330억 불의 인수합병이 됐습니다. 33억. 33억 달러. 네. 네. 그래서 이제 노보 노디스크의 자회사가 됐죠. 저 회사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회사에서는 이제 지워진 거죠. 그러니까 저 회사는 노보 노디스크의 일을 할 거고.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리고 엘라이람도 이미 저 시총을 보시면 알겠지만 빅파마의 이 반열에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글로벌 제약사가 같이 협업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회사는 에로헤드, 사일런스, 올릭스 정도인 것 같아요. 즉 저희는 그 기회, 어퍼튜니티를 이용해서
빨리 성장을 해 나가겠다라는 네. 전략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고, 탭을 보시면 경쟁사랑 같이 이제 비교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죠. 임상 파이프라인을 얼마나 빨리 확충을 시킬 수 있는가.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당연히 기술 이전은 수익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네. 기술 이전은 별개해야 되겠고, 지금 올릭스가 올 연말이 되면 이상 하나, 일상 2개 정도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사이런스보다는 저희가 이상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 연말이 되면 사이런스보다는 더 앞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24년이 되면 저희가 한 7개 정도의 임상 진입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고, 네. 2025년에는 저기 뭐 9개를 써놨는데 저는 뭐 10개 이상의 이 저희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형태로, 네. 그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들어가든 다양한 컬래버레이션, 기술 협력, 뭐 제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올릭스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이 10개 이상 2025년에는 임상에 진입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냐. 물론 플러스 이제 정말로 대형 기술 이전 혹은 협업, 뭐 전략적 제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쪽에서는 페어럴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여기까지도 이제 조금 깊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본론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파이프라인 막 점검해보고 이렇게. 그러시죠. 네, 일단 물 한잔 하시죠. 네, 네.